네, 새해를 맞이한 시장의 온도를 조심스럽게 이제 맞춰볼 이번 주가 참 중요해졌는데요. 이학용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보겠습니다. 정말 섹시한 주제가 될 것 같네요. 서든리 섹시 3. 상승세는 어디까지? 자, 2026년 미국 증시도 신조어들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조용히 준비해온 자산들이 갑자기 주인공이 됐다? 시끄럽지는 않지만 어느새 섹시해진 종목들이라는데 직접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도 전체적인 미국에서 좀 새로운 말이 신조어들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미국 주식을 얘기하는 냉장한판에 이런 표현을 쓰냐는 것인데요. 지난 금요일만 보더라도 전체 시장에 큰 재미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3대 지수가 한 4일 연속인가요? 지난 연말부터 쭉 좀 뭐 그렇게 떨어진 건 없지만 큰 재미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좀 재미없는 모습을 보여줘서 산타랠리가 물론 오늘 하루 남아서 기적적으로 올라가면 플러스 날지도 모르겠지만 산타랠리의 기대가 많이 좀 희석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난 주말에도 그렇고요. 전 연말부터 해서 계속 올라가는 주식이 있습니다. 계속 사상체 효과라는 주식의 대표적인 것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딱 이 말만 기억하면 된다라고 제가 정을 해드렸는데요. 그 회사의 CFO가 이런 얘기를 했죠. 자기가 이 업계에 25년 동안 있었는데 이 업계라면서 그 회사만 있었는지 다른 회사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분 얘기는 이 업계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업계야. 이 비즈니스에 자기가 25년 정도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수요가 폭발해서 공급이 도저히 못 쫓아가는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없다는 얘기했고 네. 그러면서 내년까지 물건 다 팔렸다 얘기하고 앞으로 좋아질 거라 계속 얘기했는데 그때만 샀더라도 한 40%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작년 10월부터 그 전까지 해도 저 스스로도 이게 올라가겠거냐고 뭐 뉴스는 봤지만 제가 별로 다루지 않았던 주식이 기억하시겠지만 샌디스크나 웨스턴 디지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이 작년에 웨스턴 디지털이 결국 작년에 사상 제일 많이 올라간 S&P 주식에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인데요. 이 세 개를 즉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해서 요즘 보면 서든리 섹시 3 얘기하는 거죠. 갑자기 주목받는 섹시한 세 개의 주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런 얘기 왜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선 좀 보시면요. 웨스턴 디지털이 280% 올라갔고요. 마이크론도 239%, 시게이트가 220% 올라가면서 이게 1위, 2위, 3위를 차지했거든요. 하드디스크가 이제 기본이 되겠는데 여러분 하드디스크 요즘 별로 쓰실 분도 없거든요. 다 SSD 쓰고 하드디스크 하면 정말 수십 년 전 거라고 생각하시면 많은데요. 그 시장이 엄청나게 폭발했고 이것이 작년 10월부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우드나 이런 걸 쓰면서 엄청나게 수요가 많아졌는데 세상에서 제대로 만든 것은 이 두 개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흔히 해서 과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사실 보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저 밑에 있던 것들인데 사실 HBM이 좀 먼저 좀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 그 시장을 완전히 꽉 잡고 있고 물론 거기에 이제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이제 들어가면서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AI 시장 되면서 지금 메모리 시장이 아주 폭발하고 있다. 이런 것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지금 월요일날 사상체 효과를 4,400 넘은 것도 그 두 개가 있는 거 아닙니까?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미국에서도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이 해서 서든리 섹시 3라는 표현이 있다라는 것 정도로 그냥 참고적으로 혹시 뉴스 들으시면 네. 저게 무슨 말인가 할 때 보면 이 세 개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세 가지 종목이 2026년에 정말 큰 기대를 해도 되나요? 사실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여전히 그 탑픽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웨스턴 디지털이나 샌디스크는 아직 많은 분들이 저 옛날 거다 해서 신뢰를 못 갖고 있는데 주가는 그런 걸 상관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것이 핵심 키워드가 되겠고요. 지난 주말에도 보면 각각 10%에서 8%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 세 개를 중심 말씀드리면 AI가 필요한 소위 데이터 스토리지를 확실하게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이들 세 개 회사라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거기 이제 HBM 시장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서 압도적으로 시장 끌고 가 있는 것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거기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기 이제 가미하는 거 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좋다고 해서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반도체 수요가 아무리 좋다고 나서 칩이 됐건 뭐가 됐건 만들 때 이런 메모리를 누가 만들겠습니까? 갑자기 여러분들 만들 수 없잖아요.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공장들에서 몇 군데가 만들다 보니
지금 이런 가격 통제력을 갖고 있으면서 과점 시장의 가격 통제력이 확실하게 발휘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아직까지 이슈가 된 것들일 수 있겠는데요. 2026년 여러분들 보실 때 몇 가지 좀 판단해야 될 기준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여전히 있다는 사람도 있겠고요. 부채 상황이라든가 재무의 건전성도 좀 체크해 볼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 특히 실적 발표 시즌에서 1월 말부터 이제 분기 실적 시즌이 다시 시작될 텐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2월 초에 웨스턴 디지털의 인베스터 데이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아마 이런 기대감과 확인하는 과정들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특히 이런 웨스턴 디지털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손이 잘 안 가는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올라가는 데서는 그만큼 이러한 수요 그리고 AI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너무 옛날 거다 하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것들에 대한 눈높이가 계속 높아져 있고 이것들에 대한 과점 체제, 이 비즈니스 환경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번에 또 다를 수 있다, 아니다 얘기를 싸우고 있고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AI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가 됐건 팔란티어가 됐건은 한두 종목에 집중하지 마시고 AI도 확산 그리고 AI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이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큰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M7만 하는 것이 아니라 M7 바깥에 있는 것들 우리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야르드니 교수도 다 비슷한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특히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보다 조금이라도 더 분산 투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2026년 미국 주식시장에서 돈도 벌고 안정감도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 세 종목을 개별적으로 하기 쉽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ETF를 하나 말씀드리면 FTXL이라는 ETF가 있는데요. 이 세 종목의 비중이 한 22%까지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주가는 한 135달러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 스타디에 보시면서 개별 종목 아니면 ETF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좀 분산 투자의 관점에서 좀 시장을 넓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말연시 뉴욕 증시는 크게 빠지지도 않았지만 좀 재미없는 모양새인데요. 그 가운데 서든리 섹시3 세 종목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특히 또 마이크론 살펴봤고요. 마이크론이 10% 폭등했습니다. 이렇게 큰 종목이 또 우리 안에서는 삼성전자가 또 7% 이렇게 폭등하면서 이런 종목들의 플로우 계속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주말 사이에 나온 헤드라인 참 중요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테슬라 소식 보시죠. 인도량 역전 괜찮을까요? 2년 연속 인도량 감소를 보였고요. 비아디에 역전당한 수치 어떤가요? 네, 지난 주말이었죠. 그 연초에 바로 이제 발표된 것이 4분기에 인도량이 발표됐습니다. 사실 4분기 인도량 하면 연간 인도량이 같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인도량 생산량이 모두 시장에 좀 예상치보다 좀 부족하게 나왔다는 것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얘기했던 것이 그래도 2025년 수준은 2024년 수준은 맞출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에 좀 못 미쳤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되겠고요. 바로 이 부분에서 전 세계 1위 전기차 판매 1위를 BYD한테 내줬다라는 것이 하나의 큰 뉴스거리가 되겠습니다. 모델별로 보더라도 사실 97% 정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인기 있는 모델 Y나 모델 3가 97% 그리고 3% 정도가 이제 기타에서 나왔죠. 쉽게 해서 모델 S나 모델 X 그리고 모델 사이버 트럭에서 전체적으로 3%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테슬라가 많이 자동차가 팔리기 위해서는 모델 3나 모델 Y가 많이 팔려야 된다 보셔야 되겠고요. 지난 3분기 실적 때도 얘기 나왔지만 결국 에너지 사업부에서도 큰 폭의 상승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실적이 상대적으로 자동차 인도량이 생각보다 부족했냐는 것은 미국 기준을 말씀드리면 정책적인 변화와 수요의 선반영이 있었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계속해서 전기차 살 때 보조금이 올해 또 작년보다 좀 늘어나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 휘발유 자동차나 내연기관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 기존의 자동차를 처분하고
뭐 주위 사람들 주더라 상관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새로 전기차를 구입하면 100만 원을 플러스 준다고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뉴스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작년 9월인가 10월날 해갖고 이제 그 보조금이 연방정부에서 주는 게 끝나서 그 당시 엄청나게 자동차가 몰려들었기 때문에 3분기에 워낙 가수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 있었기 때문에 4분기에는 먼저 팔려 나간 것이기 때문에 4분기에는 수요가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게 정책적 변화, 수요 선반영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끊임없이 나온 얘기죠. 미국과 특히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그동안 행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사람들의 시야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여전히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분의 정치적 색채에 비판하는 사람은 굳이 뭐 안 살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얘기 되겠고요. 중국 업체들이 엄청나게 그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도 가격을 다운시키고 엄청나게 파상 공세하면서 신규 경쟁에서 가격 경쟁에서 밀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세 가지 정도가 얘기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로 보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떨어졌죠. 지난 금요일에 2% 떨어졌는데 테슬라에 대해서는 이 전기차 판매 자체에 대해서는 숫자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하죠. 지난주였나요? 블룸버그에서 인터뷰를 같이 한 거가 저희 방송에서도 지난 금요일 오전에 새벽 방송에서 전해드렸던 거를 기억하고 있는데 저희 방송권에서 나갔었는데 웨드부시의 댄 아이버스랑요, 그리고 디보트의 짐 먼스트가 이제 둘이 이제 그 테크 그룹 사실 일론 머스크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이 얘기가 그 대담에서는 나왔지만 그 두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지금 평가할 때 전기 자동차 몇 대 팔렸다는 거 이거 의미가 없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갖고 올 소위 로봇택시 시장, FSD 로봇택시 시장 이걸 통해서 결국은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시장이 좋아질 수 있고 얼마만큼 시장에 파워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로봇택시를 완벽하게 로봇택시에서 훨씬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웨이모죠. 그렇지만 실제로 아직까지는 텍사스에서 일부 지역에서 몇십 대 정도만 로봇택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들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30개 도시에서 확산할 수 있고 이것만 조금씩 되기만 시작하면 30개 도시가 안 되더라도 이게 되기 시작하면 소위 테슬라에 대한 시장은 크게 바뀔 수 있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어떤 흐름의 테슬라에 대한 주가 판단의 기본이라고 그 두 내노라는 월가 대표적인 테슬라 긍정적으로 본 사람들의 얘기였는데 하여튼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연말 연초에 가장 큰 뉴스가 기존의 테슬라의 모델 3, 모델 Y를 뭐 최소한 300에서 900만 원까지 가격이 인하한 거 뉴스 많이 보셨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도 결국 그렇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FSD 하는데 뭐 1,000만 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뭐 조금 더 싸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추가 수입이 나올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로봇택시까지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고 많은 그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기대하는 대로 로봇택시가 만약 성공을 한다 그러면 기존의 어떤 택시업계, 기존의 대중교통에 큰 혁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까지 가치를 얼마만큼 줄 수 있느냐가 가장 포인트가 되겠죠. 두 번째는 역시 옵티머스라는 로봇공학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올해 정말 나올 수 있고 내년에도 뭐 확산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지금 당장 안 나오더라도 2, 3년 안에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어찌됐건 이런 로봇공학과 이런 말씀드렸던 FSD 로봇택시가 결국은 테슬라의 기본적인 투자 판단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이 있다는 것까지 보시면 지난 주말에 있었던 자동차 판매가 예상보다 적었다는 것은 어떤 분들한테는 매도의 이유가 되겠지만 어떤 분들한테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기회에서 주가 떨어지면 사야 되는 기회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여전히 몰릴 수밖에 없다. 정답은 아무도 모르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 EV 자동차, 전기 자동차가 판매 대수가 예상보다 덜 나왔다? 제가 보기엔 뉴스거리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 예. 진격의 중국의 전기차 비아드의 이런 인도령 역전 뉴스 살펴봤습니다. 테슬라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었지만 또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라는 점, 인도령 숫자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네. 서학개미들의 최애 주식인데 참 테슬라 전망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네, CNBC가 보도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1분기 픽인데요. 네, 이제 1분기에 이제 주요 종목들 제시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탑
탑10 리스트가 공개됐는데 어떤 종목들이 있나 궁금한데요. 네, 작년 연말까지는 하면 이제 2026년 연간 종목들이나 연간 전망들이 나왔는데요. 혹시 또 1월 달이나 그러니까 1월 종목 내지는 1분기를 좀 시야를 좁혀서 추천 종목을 발표하는 IB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10종목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이 중에서 9개 종목은 매수 의견이고 한 종목은 매도 의견입니다. 그래서 추천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매수 의견이지만 미국은 개인들도 쉽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수 매도가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한 종목은 매도 의견이라는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온 주식이 인터넷, 우주항공, 유통, 에너지, 헬스케어, 리츠, 제약, 엔터, 바이오부터 해서 주택건설까지 골고루 섹터가 모두 나눠져 있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밑에 나오는 레나가 기본적으로 매도 의견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AWS 매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보잉은 상업이 항공기 생산이 안정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순연금 흐름이 올해 많이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죠. 달러 제너럴은 우리가 실적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돈 많은 사람들도 이제는 좀 저렴한 곳에도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달러 제너럴과 달러 트리가 올해 작년이죠. 벌써 작년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가장 큰 대표적인 이유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제약주에서는 머크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은 역시 아마존이 되겠는데요. 실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죠. 2025년에 인플라 투자가 가속화되면서 이제는 2026년에는 공급의 수요에 맞출 수 있는 공급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양 회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공통제 시각입니다. 작년까지 투자를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 공급이 부족했는데 이제는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잘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매출이 그런 클라우드 쪽에서 매출이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번에 4분기 실적에서 좀 확인됐으면 좋겠고 네. 그렇지 않으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역시 AI 시장에서 리더십을 여전히 아마존이 갖고 있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달러 제너럴인데요. 지난 1년간 재고 관리라든가 이런 데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이익률이 많이 개선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보잉인데요. 신뢰 회복이라든가 생산이 정상될 수 있다는 거죠. 작년 4분기였죠. 그동안의 737에 대해서 생산 대수를 조절을 늘려준 거죠. 정부 당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을 다니면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보잉에 대한 항공기 매출 파는 거에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보잉에 대한 수요, 보잉과 관련된 수많은 부품업체 이런 것들이 같이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오늘 보여드렸던 9개 플러스 하나, 네. 한 개는 이제 매도 의견이지만 9개 종목도 여러분들 관심 있는 것 중에 좀 스타디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의 보고서에는 그 매도 의견을 내는 점은 좀 잦지 않는 상황인데 여기는 레나가 매도 의견 나왔고 또 9개는 매수 의견 가운데 아마존이 좀 눈에 띈다라는 의견도 같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